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새 회장 선출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면임을 꿈꾸던 최정우 회장이 사퇴한 것과 별개로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해외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새 회장을 뽑을 CEO 후보 추천위원회 일부 이사들도 이 호화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9일 태풍 카눈 북상으로 비상근무에 돌입한 포스코. 이 기간 포스코홀딩스는 6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7억 원 가까운 비용을 사규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부담하지 않고 포스코와 현지 법인인 포스칸이 일부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 범대위는 호화 해외 이사회에 참가한 사내외 이사 12명 등 1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이슈화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에서 고발장을 넘겨받아 지난주 수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피고발인 16명 중에는 CEO 후보자 추천위원회 소속 사회이사 7명도 포함돼 회장 선임을 위한 로비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 이사들이 차기 회장 후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CEO 후보자 추천위는 최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혹 제기에 대한 유감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문제는 후추위 인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9년 8월에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사회 참석을 위해 약 7억 원의 회사 경비를 들여 전세기를 타고 백두산 일대 등을 여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14개교의 배정 결과를 온라인 고의 포털과 중고등학교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고등학교 배정 추첨 결과 지원 학생 2,696명 중 특수교육 대상자와 체육특기생, 국가 유공자녀 등을 포함해 81.1%인 2,187명이 일지망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포항이 도내에서 유일한 평준화 지역으로 희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만족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평준화 14개 일반고의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환경감시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오늘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왕피천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19종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감시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심각한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감시원 제도 중단에 따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경부가 왕피천 일대 생태계 임시보호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삭감된 예산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모네와 피카소, 앤디 워홀 등 세계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 경주에 왔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선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서양 근현대 미술 작품 145점을 원화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서양 근현대 미술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이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인 클로드 모네가 1875년 그린 작품, 부드러운 색감으로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 인상파 화가의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는 몇 가지 생동감 넘치는 터치와 자연의 빛을 담아내려는 시도를 통해서 순간의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특별전에는 모네를 비롯해 피카소와 세잔, 앤디 워홀까지 세계 유명 작가의 작품 145점이 전시됩니다. 모든 작품은 작가가 직접 그린 원화이며 시대별로 전시 공간을 나눠 쉽게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존 명화 전시의 한계를 뛰어넘어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화와 파나 조각에 이르는 전 분야의 예술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특별전은 경주문화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마련했고 오는 24일까지 무료 전시를 거쳐 5월 26일까지 유료로 진행됩니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서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를 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좀 충족시켜드리자 하는 취지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특별 전시회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한 실감 미디어 아트 체험전과 새롭게 시도한 키네틱 아트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서 일부 후보들 간 흠집내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한 최용규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는 상대 후보의 흑색 선전이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후보 지지자들은 특정 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SNS상에 유포하며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고 설명절 전후로 국민의힘의 1차 컷오프가 예정된 가운데 1차 관문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시대적인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섭니다. 시군과 합동으로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공직자의 정치중립 훼손과 복무 위반 행위, 민원 처리 지연과 같은 소극적인 업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건설업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임금 체불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규모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체불액은 1,31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말과 비교해 28%나 많습니다. 노동자 수로 따지면 21,451명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 체불액이 276억 원으로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건설업만 보면 1년 사이 체불액이 38%나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계속 부진하고 공사비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상당수 건설업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탓입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현장 노동자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생이 책임 못 지니까 그 여파가 전문업체에 가는 거고 전문업체가 책임을 못 지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없는 상황들은 업체 하나만의 흔들림으로 해서 대구 전 지역의 업체들이 흔들린다는 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고. 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섭니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곳을 포함해 규모가 큰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 감독하고 상습적,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보다 하청업체 소속의 현장 근로자의 체불이 많고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고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부사업 같은 관련 사업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을 코앞에 두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공사 중단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임금 체불이 급증하는 등 건설 현장의 불안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가 투자 유치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기업 올지원 TF팀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TF팀은 공장 설립 승인, 환경 관련 인허가, 공업 용수 및 전력 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요 기업에 대해선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 1회 전화, 월 1회 방문 명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경주시가 올해 136억 원을 들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내남면과 산내면, 서면 세 곳이며 소통화합공간이나 복지회관 보수, 다목적 시설 등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됩니다. 경주시는 시행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착공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청하면 주민 30여 명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의회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주민이 반대하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던 시의원들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주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의료 폐기물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4에서 포스코그룹 포항시와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해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7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상 실적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고 혁신상 수상 기업인 미드바르의 공기주입식 스마트팜 모듈 에어팜과 플로 스튜디오의 과학실험기기 플로우랩 등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